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교대의 권정민 교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핸드메이드 자막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자막을 원하는데 자막을 넣다가 보면은 정말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자막을 넣어봤는데 어때요? 재밌나요? 네, 저도 재밌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표절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표절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과제가 나왔는데 듀이의 교육사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레포트를 써서 내야 되는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위키피디아에 가서 듀이의 교육사상에 대해서 긁어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출처를 달았어요. 네, 그러면 그것은 표절일까요? 아닐까요? 네, 답은 표절이 맞습니다. 네. 자, 그것이 왜 표절이냐? 출처 달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출처 달아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표절의 대상은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내는 표현 방식, 표현이 있습니다. 네. 자, 음악으로 따지면은 음악의 한 소절이 표현이 되겠죠. 그다음에 미술에서는 어떤 그림 장면 이것이 그것이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주로 무엇이 표현이 되느냐? 바로 글입니다. 네. 자, 그래서 남이 쓴 글을 갖다가 내가 그대로 내 페이퍼에다 쓰는 것은 표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도 창작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를 볼 때 참고하는 것은 거기에 나온 그 위키피디아도 이제 누군가가 썼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온 그 생각과 아이디어이지 그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을 바꾸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have a dream이죠. 혹은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네,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따옴표를 달아요. 이렇게. 그 문장을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그 문장이 어디에 나왔는지 책 제목과 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페이지까지 명시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것을 우리가 직접 인용이라고 해요. 직접 인용이란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이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복붙할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따옴표, 그 다음에 페이지까지 명시하기. 네. 이것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PA 양식에서 제시하는 표절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런 직접 인용은 우리가 과제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네,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남이 쓴 문장 그대로 갖다 붙이고 따옴표를 다루는 것을 이렇게 자주 하면은 굉장히 질이 낮은 그러한 글이 됩니다. 네. 보통 논문 쓸 때는 한두 개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간접인용입니다. 간접인용이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그것을 내가 완전히 소화해서 완전히 이해해서 나의 문장으로 다시 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사랑하는 듀이가 있어요. 네. 자, 듀이의 사상이 있죠. 예를 들면은 구성주의적 사상. 네. 자, 그러면 제가 듀이에 대해서 글을 쓸 때 그 구성주의적 사상은 제가 처음 생각해낸 게 아니거든요. 듀이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듀이의 이론을 그 책을 다 읽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해서 저의 문장으로 씁니다. 컴퓨터에 이제 타닥타닥 치겠죠. 그러고선 이 아이디어는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듀이의 아이디어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출처를 달아줍니다. 그때는 페이지를 쓰지 않아도 돼요. 듀이하고 연도 쓰고 맨 뒤에 레퍼런스 리스트에 참고문헌 목록에 책 제목이랑 자세한 것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내가 완전히 소화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소화를 한 다음에, 자, 이게 위예요. 제가 위를 한번 그려봤는데 위같이 생겼나요? 네. 다른 사람의 글을 내가 씹어서 막 읽어요. 읽고 소화를 한 다음에 그것을 내 문장으로 만들어내야지만 그것이 표절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경우엔 그럼 출처를 달지 않아도 되느냐? 출처 달아야 되죠. 왜냐면 내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간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내 아이디어가 아닌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대학교 1학년이다. 그래서 처음 교대에 와서 교육 이론들을 배우는데 다 처음 배우는 건데 그러면 모든 문장 끝에 다 출처를 달아야 하나요? 네. 아무래도 모르는 것이 많으면 새로 배워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출처를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달긴 달아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드위의 어떤 핵심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출처를 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글을 쓴다면은 그것은 저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출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아이디어일 경우에는 출처를 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레포트, 하나의 과제, 하나의 논문 안에서 모든 문장이 여러분이 창작한 문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갖다 쓰면은 아무리 출처를 달아도 그것은 그 문장에 대한 표절이 됩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제 인스타에 제가 웹툰을 올리고 있어요. 네, 거기에 표절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좀 재밌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주소는 Grad Survival이고요. 네, 가서 구독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